줄리아 로버츠는 눈부신 미소, 강렬한 연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역할들로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프리티 우먼부터 에린 브로코비치까지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레드카펫과 영화 속 마법 뒤에는 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단 하나의 끈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 기어와의 스크린 속 케미스트리였죠. 두 사람은 두 번이나 스크린을 빛내며 할리우드 최고의 커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줄리아와 리처드 사이에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줄리아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그녀가 리처드 기어에 대해 밝힌 이야기와 두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끈끈한 관계를 함께 알아보세요. 작은 마을 소녀 줄리아 피오나 로버츠는 1967년 10월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베티루와 월터 그레디 로버츠는 한때 배우이자 극작가였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에서 어린이 연기 학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 학교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녔고 줄리아의 아버지는 그들의 딸 요란다에게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킹 가족은 줄리아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줄리아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으며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다양한 유럽 혈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5살 때 이혼했다. 그 후 그녀의 어머니는 마이클 모츠와 재혼했는데 줄리아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실직 상태였고 가족을 학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그와 결혼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줄리아에게는 오빠 에릭 로버츠와 조카 엠마 로버츠를 포함하여 연예계에 종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복 여동생 낸시는 2014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줄리아는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줄리아는 수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학교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 스미르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연기에 도전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했다.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연기 수업을 들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될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미국의 국민 여배우로 거듭났다. 줄리아의 영희 여정은 작은 TV 역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초기 작품 중 하나는 1987년 드라마 크라임 스토리의 한 에피소드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 소녀 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화 데뷔작은 1988년 영화 세티스팩션으로 이 작품에서 리암 니슨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녀는 오빠와 함께 블러드 레드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그 영화는 나중에야 개봉되었다. 하지만 미스티 피자에서 10대 웨이트리스 역을 맡게 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력을 단번에 알아봤다. 유명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튼은 그녀를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뛰어난 미인이라고 평했다. 이듬해 그녀는 당뇨병을 앓는 젊은 신부 역을 맡아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캐스팅팀은 위노나 라이더 같은 다른 여배우들도 고려했지만 줄리아의 모습을 본 후 바로 캐스팅을 결정했다. 감독은 촬영 내내 그녀를 엄격하게 대했지만 줄리아의 연기는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첫 골든 글로브상과 첫 아카데미상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프리티 유먼의 성대한 재회를 살펴볼까요? 25년 전 이 영화는 순식간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프리티 우먼이 나왔죠. 줄리아는 매춘부로 일하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강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 기어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로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사실 줄리아는 처음부터 캐스팅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명 여배우들이 그 역할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그 역할을 맡아 잊을 수 없는 명령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30만 달러였으며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4억 6,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 속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드레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줄리아의 진정한 도약이었죠. 성공과 실패, 그리고 화려한 재기. 영화 프리티 우먼 이후 줄리아는 사후 세계를 경험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영화 블랙 라이너에 출연했습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이 영화는 콜트 클래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녀는 슬리핑 와이드 더 에너미에서 학대에서 탈출하는 여성을, 후크에서는 환상의 세계 속 작은 팅커벨을 연기하며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질병을 소재로 한 사랑 이야기인 다잉 영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후 줄리아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더 플레이어에서 카모 출연에 그쳤고, 심지어 피플즈 표지에는 줄리아 로버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덴젤 워싱턴과 함께 주연을 맡은 펠리칸 브리프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 영화는 거의 2억 달러서의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그녀의 영화 몇 편은 I Love Trouble과 Something to Talk About 등에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시트콤 프렌즈에 출연하여 매튜 페리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같은 해에는 리암 니슨, 메리 라일리와 함께 영화 마이클 콜린스에 출연했지만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1997년 줄리아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영화 내 친구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절친한 친구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는 음식 평론가 역을 맡았고,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여 거의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멜 깁슨과 함께 컨스피러지 이론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줄리아는 이후 엘모와 함께 세서미 스트리트에 출연했고, 수잔 사라돈과 함께 영화 스탠맘에 출연해 친엄마가 죽어가는 아이들의 새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가는 엇갈렸지만 영화는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999년에는 휴 그랜트와 함께 노팅 하일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여배우 역을 맡아 서점 주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로맨틱 코미디 역사상 가장 큰 흥행작 중 하나가 되었으며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평론가들은 줄리아가 여전히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에서 리처드 기어와 재회하여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버리고 도망치는 여자를 연기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렸지만 이 영화는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또 다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타로서의 영향력부터 평단의 호평까지 줄리아는 언제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 이상의 연기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역할로 2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은 최초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였는데, 그녀는 이 영화에서 마을의 식수를 오염시킨 대기업에 맞서 싸운 실존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감탄했다. 롤링스톤지는 그녀가 에린이 아이들과 자신에게 처음으로 자존감을 안겨준 직업에 대해 책임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평했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그녀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극찬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줄리아에게 생애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다. 같은 해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그녀의 회사 슈레이스 프로덕션은 조 로스와 계약을 맺었다. 에린 브로코비치 이후 줄리아는 브래드 피트와 함께 영화 더 멕시칸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로 홍보되었지만 줄리아와 브래드는 함께 출연하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두 사람의 호흡을 좋아했고 이 영화는 북미에서 약 6,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유명 여배우의 여동생 역을 맡은 영화 아메리카즈 스위트하트에 출연했습니다. 빌리 크리스털과 캐서린 제타 존스를 비롯한 스타 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영화가 깊이가 없다고 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줄리아는 스타일리시한 하이스트 영화인 오션스 11에서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캐릭터의 전처 테스 오션 역을 맡아 수많은 스타 배우들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줄리아 로버츠가 여전히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전성기 화려한 복귀 그리고 그녀를 만들어낸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줄리아 로버츠는 단 한 편의 영화 출연으로 2,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출연료를 받으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미술사 교수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그녀가 연기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영화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스토리라고 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해 그녀는 주드 로, 나탈리 포트만, 클라이브 오웬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한 로맨틱 드라마 클로저에서 원래 케이트 블란쳇이 맡기로 했던 역할을 이어받았다. 같은 해 그녀는 오션스 12에서 테스 오션 역으로 돌아왔다. 이 속편은 전편과는 다른 분위기였는데 한 코믹한 장면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줄리아 로버츠인 척 연기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평가는 엇갈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또 한 번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2005년 팬들은 줄리아가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노래 Dream Girl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그녀의 처음이자 유일한 뮤직비디오 출연작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녀는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매년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의 스타 파워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실수와 스크린으로의 화려한 복귀. 2006년 줄리아는 브로드웨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챈션은 브래들리 쿠퍼, 폴 로드와 함께 Three Days of Rain이라는 연극에 출연했다. 이 연극은 개봉 첫 주에 거의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평론가들의 평가는 혹평일색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무대에서 자의식이 강해 보인다고 평했고 뉴욕 포스트의 평론가 클라이브 반스는 거침없이 연극이 싫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조차도 싫었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아는 꾸준히 활동했다. 같은 해 그녀는 애니메이션 영화 엔트 bully와 샬롯의 거미줄에서 캐릭터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에서 전쟁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부유한 여성을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톰 행크스, 필립, 세이머 호프만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호평을 받으며 1억 1,9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줄리아는 6번째 골든글로브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감정적인 역할을 꾸준히 맡았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정원의 반딧불이에서는 그녀의 죽음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어머니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는
2011년에야 개봉되었지만 유럽과 베를린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클라이브 오웬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 영화 듀플리시티에서 위험한 계획에 휘말린 CIA의 요원을 연기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그녀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녀가 미국의 연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캐릭터에 도움이 될 때만 그런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평했다. 당시 그녀는 41세였고 뉴욕타임스의 표현대로라면 틀림없이 전성기였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2010년 줄리아 로버츠는 여전히 스크린과 흥행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배우들이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발렌타인데이에 출연했는데 비록 출연 분량은 단 6분에 불과했지만 선불로 $300만 받았고 수익금의 일부도 분배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고통스러운 이혼 후 삶을 재건하는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의 이탈리아에서 인도 발리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아메리카 스위트하츠 이후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톰 행크스와 함께 중년 남성이 대학에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리 크라운에 출연했습니다. 톰은 이 영화의 감독도 맡았습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줄리아의 밝고 경쾌한 연기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에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 미러미러에서 사악한 계모 역을 맡아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렸다. 롤링스톤은 그녀가 지나치게 애썼다고 평했고 시네마 블렌드는 그녀가 배역을 즐기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더 과감하게 연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8,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강렬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인지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은 2013년이었다. 영화 오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에서 그녀는 메릴 스트립, 이완 맥그리거와 함께 주연을 맡아 아버지의 실종 후 재회하는 깨진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긴장감 넘치는 가족 드라마를 선보였다. 줄리아의 강렬하고 진솔한 연기는 그녀에게 여러 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고 네 번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2014년 그녀는 에이즈 위기 초기 시절을 다룬 HBO 영화 데어노멀 하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줄리아는 실존 인물인 에이즈 환자 치료 의사 엠마 브루크너를 모델로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니티 페어는 그녀의 연기를 극찬하며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분노와 열정으로 대사를 소화해냈다고 평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또 한 번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메이커스 미국을 만드는 여성들의 한 에피소드에 목소리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지방시 패션 캠페인의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줄리아는 또한 2016년 영화 마더스 데이에서 프리티 우먼의 감독 게리 마셜과 재회했습니다. 비록 촬영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300만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같은 해 그녀는 조디 포스터 감독의 영화 머니 몬스터에서 조지 클루니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스릴러 영화는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9,300만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희귀 안면 기형을 가진 소년에 대한 감동적인 영화 원더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3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평론가들은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애니메이션 영화 스머프 잃어버린 마을에서 스머프들의 리더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들의 중독 극복을 돕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또 다른 감동적인 영화 벤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가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놀라움은 그녀가 아마존에서 스트리밍 중인 심리 스릴러 드라마 홈커밍에서 첫 정규 TV 역할을 맡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줄리아는 어두운 미스터리에 휘말린 사회복지사를 연기했고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가 소름 끼치도록 강렬하고 몰입감을 준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골든글로브 드라마 시리즈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줄리아 로버츠가 여전히 관객을 놀라게 하고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줄 줄 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줄리아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일부는 그녀의 경력 초창기에 펼쳐집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는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영화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작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 프리티 유먼의 첫 각본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줄리아 로버츠는 로맨틱 코미디를 기대하고 프리티 유먼에 출연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원래 제목은 에드워드가 비비안에게 하룻밤에 지불한 금액인 $3,000에서 따온 $3,000였다. 이 첫 번째 버전에서 비비안은 마약 중독자였고 이야기는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결말로 끝났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더러운 골목에 버려두고 돈을 던져준 다음 차를 몰고 떠나는 게 영화의 결말이었죠. 줄리아는 그레이엄 노튼 쇼에서 그 영화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문을 닫고 영화가 사라졌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즈니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줄리아는 충격을 받았죠. 그녀는 제가 디즈니에 갔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디즈니 영화가 되는 거지? 그녀는 디즈니가 이런 걸 손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디즈니는 단순히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렸다. 재밌고 로맨틱하게 만들고 해피엔딩으로 끝맺었다. 그 각본 수정 덕분에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된 영화 프리티 우먼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줄리아 로버츠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역할을 선사했죠.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는지 알게 되면 이야기에 더욱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온전히 살아냈다. 줄리아 로버츠는 비비안 역을 제대로 연기하고 싶어 했다. 흉내 내거나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나가서 자신의 배역과 같은 상황에 처한 실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게리 마셜 감독의 아내인 바바라 마셜은 줄리아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에 임했는지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오는 젊은 여성 2명을 섭외해서 각각 $35씩 주고 줄리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로버츠는 단순히 그들과 이야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바바라는 약 20분 후 줄리아가 복도 끝에서 바바라, 안녕 드라이브 갈 거야. 나중에 다시 올게 라고 외쳤다고 회상했다. 줄리아는 소녀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그들의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바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네 스타가 여자애들 몇 명이랑 같이 나갔었는데 할리우드 대로로 가는 것 같아. 혹시 안 돌아오면 어떡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줄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바라는 로버츠는 카메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여자야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줄리아가 촬영 시작 당시 겨우 2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렸지만 제대로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 덕분에 비비안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영혼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린 나이 차이. 1990년 영화 프리티 우먼이 개봉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스토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영화 촬영 당시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반면 리처드 기어는 40세였습니다. 18살 차이가 나는 거죠. 모두가 신경 쓴 건 아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줄리아는 할리우드에 막 데뷔한 신인이었고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배우였다. 리처드 기어는 이미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생의 전혀 다른 단계에 있었지만 스크린 속 케미스트리가 영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게리 마셜 감독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단순히 나이뿐만이 아니라 비비안의 직업이 묘사된 방식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에서 그녀는 백마를 탄 남자가 자신을 구하러 오는 꿈을 꾼다. 이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겼다. 그 이야기의 그 부분은 특히 시간이 흐른 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이 차이와 구출 스토리가 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 대부분의 관객들은 매력적인 캐릭터, 의상, 음악 그리고 할리우드가 선사하는 해피엔딩에 매료되었습니다. 레오너웨이 브레이드는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용한 재회를 보여줍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 이후 9년 만에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레오너웨이 브라이드로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줄리아는 31세, 기어는 49세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서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녀가 연기한 매기 카펜터라는 캐릭터가 작은 마을 출신이지만 강하고 똑똑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게레는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쓴 기자 아이크 그레이엄 역을 맡았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매기를 계속 도망치는 신부라고 묘사했습니다. 매기가 기사에 반박하자 아이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처럼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갈등을 겪지만 점차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분위기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은 이 영화는 코믹한 장면과 가족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이나 계급 차이와 같은 무거운 주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나이 차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 자체가 아니라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화에서 줄리아의 역할이 독립적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녀를 기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부드럽고 균형 잡히고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의 유대감. 줄리아 로버츠는 30년 이상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수많은 상징적인 역할을 남긴 그녀에게 사람들이 그녀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캐릭터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3년 그녀는 CBS 아침 프로그램에서 게일 킹과 함께 가장 유명한 스크린 속 캐릭터들에 대한 재밌는 게임. 그들은 지금 어디에를 진행했습니다. 프리티 우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줄리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 기어가 연기한 에드워드가 심장마비로 평화롭게 잠든 채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이제 비비안이 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라고 덧붙였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팬들은 그녀가 캐릭터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비비안은 그저 에드워드에게 머무르지 않고 에드워드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그가 남긴 회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는 동화 같은 결말을 어둡지만 매혹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반쯤 농담조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말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 벌어진 일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 해석은 비비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줄리아가
여전히 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는 스크린에서만 연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실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첫 영화 프리티 우먼은 줄리아 로버츠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고 그녀에게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9년 후인 1999년 두 사람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레어너웨이 브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영화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계속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기어는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기자 역을 맡았습니다. 프리티 우먼을 연출한 게리 마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또 다른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촬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게리는 게리 마셜이 줄리아를 자신의 아파트 사무실로도 사용됨로 데려와 둘이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리는 2015년 인터뷰에서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셜은 나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두 배우가 복도 끝에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 바로 그 순간 저들 사이의 케미 좀 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연기가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했죠. 라고 감독은 말했다. 게레는 이에 동의하며 맞아요.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었죠.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다. 2024년 칸 영화제 인터뷰에서도 게레는 첫 만남을 회상하며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빛났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줄리아 로버츠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우정이 미리 연습된 대사나 각본에 짜여진 키스 장면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줄리아는 리처드 게어를 설득해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지금은 리처드 게어가 당연한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화 프리티 우먼 제작 당시에는 그가 이 영화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신인이었고 게어는 이미 유명한 주연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2017년 시리우스 XM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긴장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매우 진지한 배우였고 영화와 배역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많이 웃으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꼭 해야 해요. 만약 이 영화를 안 해서 일이 틀어지고 제가 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과 열정이 효과를 발휘했죠. 게레는 출연을 결정했고 그 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녀가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실제 케미스트리가 너무나 강렬해서 게리 마셜 감독은 그 케미를 중심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구성했고 원래는 중독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였던 것을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은 전 세계적으로 3억 6,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줄리아 로버츠를 미국의 국민 여배우로 리처드 기어를 로맨틱한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할리우드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개인적인 조언들 레어너웨이 브라이드의 성공과 2016년 게리 마셜 감독의 별세 이후에도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기어는 2017년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줄리아와 항상 통화한다고 말하며 한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영화 레어너웨이 브라이드 이후 함께 스크린에 등장한 적은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기어는 마셜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협업은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마치 병 속에 담긴 번개와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그는 2024년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게 쉬웠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컴퓨터가 했을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게리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그의 경쾌함, 유머 감각, 그루디 긁고 낭만적인 면모가 필요히 없죠. 줄리아 본인도 여전히 스크린 속 관계들을 떠올립니다. 2023년시 B.A.S. 모닝스에 다시 출연했을 때 그녀는 영화 프리티 유먼에서 에드워드의 운명에 대한 어두운 상상과는 달리 Runaway Bride에서 자신과 게리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여전히 함께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죽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함께할 거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는 그녀가 두 역할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보여주는 훨씬 더 희망적인 관점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린 밖에서도 게르는 줄리아의 개인적인 삶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페인 활동가인 알레한드라 실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르는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을 종종 공유합니다. 한 소식통은 클로저의 리처드 기어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 알레한드라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며 특히 줄리아를 비롯한 기혼 친구들과 그 비법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어는 줄리아에게 좀 더 차분해지고 속도를 늦추고 매일 몇 분씩 숨을 고르며 평온을 찾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 데니 모터를 최대한 자주 껴안으라고 격려하며 모든 커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불꽃과 로맨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한다. 줄리아와 데니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리우드의 압박과 바쁜 스케줄이 그들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지난 7월 한 소식통은 줄리아가 데니가 촬영 현장에 있을 때 그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가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클로저에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다시 결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7월 두 사람은 윈블던과 런던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로맨틱한 여행을 더 많이 함께 가고 싶어 하며 윈블던은 그 시작으로 아주 좋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은 리처드 기어가 줄리아의 옛 동료 배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려온 것과 같은 영원한 행복을 그녀가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할리우드 로맨스 그 이상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우정, 함께 나눈 추억, 서로를 향한 지지 그리고 존중으로 가득한 관계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의 스크린 속 장면은 무엇인가요? Pretty Woman인가요? 아니면 Runaway Bride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할리우드 역사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